기다. 자, 39차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강으로서는 마지막이고, 인도랑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민족 운동에 대해서 볼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중국 받고, 일본 받고,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이제 월요일날 제1차 세계대전 하면은 끝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제 전시하기부터 가야겠죠. 그래서 일본은 크로운의 사건, 이거에 알까지 안 바뀌었구나. 크로운의 사건이 미국 페리 제독이 흑선을 끌고 와가지고 무력 시위한 걸 일본인들은 크로운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두 차례 미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 하나가 미일-와친 조약이 되었고, 1854년이 미일-와친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4년 뒤에 맺게 되는 조약이 바로 미일-수호 통상 조약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꼭 알고 있으라고 수업 시간에 되겠고, 일본 인강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잘. 힌트 이제까지 하는데 틀리면 그냥 나가서 아씨 또 증거를 남으니까. 까비. 뭐 까비라고? 신고함. 자, 다음 일본은 이걸 안 넣었네. 일본은 그 다음에 1868년에 근대 국가로의 개혁을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내가 못 넣었어. 왜요? 안 담겨있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쓰면 됩니다. 1868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은 청일전쟁의 결과로 맺은 조약, 욕 같은 조약 하나 있었잖아. 그렇죠. 세이모노세키 조약. 이렇게 있지. 세키예요? 이때까지 세키로 나도. 세키나 셰키나 같은 거야. 아마 발음의 차이가 있고. 근데 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시모노 셰키조야. 욕도 못한다. 자, 쌍욕을 하고 싶구나. 자, 다음에 라오둥반도를 이렇게 할양을 받았으나 일본의 라오둥반도 점유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한다는 구실로 러시아 주도하에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뭐라 한 거? 그렇지, 상국 간섭이죠. 상국 간섭. 상국 간섭으로 러시아 주도하에 프랑스, 독일이 반환을 요구하니까 일본이 반환을 했고, 이 일본한테 열을 받았던,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열을 받았던 일본이 힘을 길러가지고 러일 전쟁에 일으키게 됩니다.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죠. 거두고 난 다음에 맺은 조약. 포츠머스 조약이 됩니다. 포츠머스야. 그래서 요 과정, 요 전시역인의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물론 안에 중간중간에 내용도 더 추가해가지고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39차시 이제 오스만 제국의 세태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스만 제국의 세태야. 세태는 시나모 개척으로 어디 무역이 세태가 되지? 그쵸, 지중해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무역의 중심이 옮겨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이 쇠퇴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꽉 잡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은 당연히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오스만 제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발칸반도에 있었던 이 슬라브족 국가들이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을 향해서 열강들이 압박하고 있을 때, 특히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로 대표되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슬라브족이 대표되는 러시아가 각각 게르만족과 슬라브족, 여기서 게르만주의, 슬라브주의를 내세우면서 발칸반도에서 독립운동을 또 도와주는 거야. 특히 이 러시아는 슬라브족인데, 슬라브족이 발칸반도에 굉장히 많았어. 뭐 세르비아라든지 아니면 불가리아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냐, 루마니아, 몬테네그로 이런 나라, 그런 나라들이 다 슬라브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 둘씩 독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배웠을 때 영토가 이만큼 넓었단 말이야. 이만큼 넓었는데 이게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해. 그래서 영토 상실하기 이게 빨간색 먼저 영토를 상실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으로 영토 상실하기 시작을 했으며, 마지막에 제1차 세계대전이 딱 일어날 시점에는 이 정도밖에 못 먹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잠깐만,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 있네. 이것도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건가?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쇠퇴를 하고 있었으니까 오스만 제국 내에서도 뭔가 좀 나라가 힘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잖아. 쇠퇴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니까 오스만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을 했던 게 바로 탄지마트라는 거예요. 탄지마트. 그래서 은혜로운 개혁이다라고 해서 은혜 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이런 대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근대적 개혁이다. 바로 탄지마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겠지. 그래서 민족적, 정제적 차별을 금지하고 그 내용에는 그 다음에 행정문율, 군사적 내용 모든 거를 다 어떻게 바꾼다? 근대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를 탄지마트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근대적 헌법도 제정하고 의회도 설립하기도 하는 등. 그래서 탄지마트가 바로 오스만 제국 내에 있었던 근대적인 개혁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탄지마트를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 지도자의 모습,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탄지마트는 초장기에는 이렇게 생각보다 긴 기간입니다. 탄지마트는 한 40년 가까이 돼. 이 긴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각각 전개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자, 초장기에는 이 술탄, 메지드에서 개혁이 진행이 되었고, 요거를 이어받아가지고 탄지마트 후반기를 이끈 사람을 미드마트 파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드마트 파샤라는 사람이 후반기 탄지마트를 이끄는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뭐 신체, 출판, 자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의회를 설립하면서 술탄 중심 국가가 아니라 이제 역시 뭘 한다? 입헌 군주제로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입헌 군주제 계속 나오지. 그러니까 근대를 배울 때 정치과정 두 개가 입헌 군주제와 그 다음에 공화정,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입헌 군주제 도입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로에 들어갈 말은 뭐가 된다? 입헌 군주제 혹은 입헌 정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헌 정치를 도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 미드마트 파샤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후반기 탄지마트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의회 설립 같은 걸 통해서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입헌 군주제란 뭐야? 왕의 권한을 낮추고 왕은 존재는 하는데 왕의 권한을 낮추고 정치는 누가 하는 제도? 의회가 하는 제도다. 여기에 굉장히 반발이 좀 심했던 겁니다. 바로 보수판 중심으로. 우리의 수장은 술탄인데 왜 술탄의 권한을 내리고 의회가 정치하려고 하냐. 그 다음에 저 크리스티오 놈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를 왜 우리 이슬람교로 가지고 오려고 하느냐 라고 해서 반발이 있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서유럽 열강들이 간섭을 했던 거죠. 왜?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강했던 술레이만 1세 이런 시대 때 유럽 애들이 털리잖아. 프레베자 해전 같은 데서 개 털리잖아. 그래서 지중해 무역 뺏기는 거야. 오스만 제국이 다시 힘이 강하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간섭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싸움. 이걸 이제 노토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는 등, 뭔가 좀 대내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는데, 내부에선 반발, 외부에선 이렇게 열강들의 간섭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의의는 있는 거죠. 이 탄지마트 개혁이 오스만 제국 내에서 뭔가 좀 근대적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의의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탄지마트와 관련된 사료고, 요 사료를 보고 탄지마트라는 거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가야 가를 위한 측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지마트가 답은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 이것도 오스만 제국에 대한 후반기 오스만 제국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자, 그래서 탄지마트가 실패를 했어. 이런 근대적 개혁에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쇠퇴하고 있는 나라 뭔가 좀 바꿔보려고 개혁을 했었는데 이것도 실패해서 더욱더 가속화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젊은이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개혁이 청년 티르크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토 전쟁, 방금 얘기했던 노토 전쟁이 이게 뭐냐?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노토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를 하고 난 직후에 유럽 열강의 침략이 심화되니까 그래서 술탄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의회 해산하고 탄지마트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이거 봐라. 의회 설치하고 이렇게 근대적 개혁하니까 우리가 되털리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다시 뭘로 한다?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전제정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술탄이 이미 강했을 때, 특히 슐레만 있을 때 강했으니까 뭘 하고 있었지? 유럽을 털고 지중해 무역 장악을 했던 거예요. 그의 영광을 다시 그의 영광을 다시 다 가져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술탄의 힘이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역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반동정치라는 개념으로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전제정치에 반발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 키르크 당을 딱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말만 하면 안 돼. 그래서 뭐라지? 무장공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장공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년 중에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청년 키르크당을 또 누가 은근히 지원해주고 있다? 유럽 열강입니다. 야금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무기와 이제 무기를 통해가지고 무장공비 통해서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 키르크 당의 모습들. 보면은 수염이 있어서 좀 늙어 보이는 건데 사실 굉장히 젊은 사람들. 수염이 청년 맞아. 청년 맞아. 왜 그래?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잖아. 청년 맞다니까. 또 수염이 있어서 그래. 또 수염이 있어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야. 나보다 어린 사람도 있을 거야. 뭐 대박. 네, 껴셔도 돼요 그러면. 뭐라고? 끼셔도 돼요. 소수용 그려야 되나? 자, 어쨌든 이렇게 청년 키르크당이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 내용이나 헌법을 부활하고 그 다음에 역시 입헌 군주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입헌 군주제로 말을 하는데 사실 여기는 군주라는 개념은 없죠. 술탄의 개념은 있지만 그래서 내가 계속 입헌 정치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아까 거기서. 근데 입헌 군주제랑 정치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의회를 통한 입헌정치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근대적인 교육을 하자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청년 키르크당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오스만 제국이야. 이 여성은. 그래서 여성을 얼매고 있는 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있는 청년 키르크당의 모습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 키르크당이 휘둘렀던 기가 있어. 깃발.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날 어느 국가? 튀르키의 국기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 키르크당은 오스만 제국이 이제 제1차 세계이 끝나면서 터키 공화국을 만들거든요. 터키 공화국에서 쭉 오다가 이제 얼마 전에 튀르키예로 국호명을 바꿨죠. 그래서 요 청년 키르크당에서 오늘날 튀르키예까지 파생되는 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근데 이 청년 키르크당도 어떻게 보면 해체합니다. 결국에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키르크 민족주의 이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다른 이게 오스만 제국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발칸반도 진출하고 그다음에 저기 어디냐 북아프리카 진출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 지역까지 막 진출했잖아.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오스만 제국에 들어가 있는데 온리 뭐 티르크만 외쳤다. 그래서 이 다른 민족들이 반발을 사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발칸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이 패배를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청년 키르크당도 해체, 오스만 제국도 해체가 되었다. 그거를 막 수습해가지고 이제 터키라는 나라를 꾸리게 되는 거죠. 1923년에. 그래서 터키의 아버지,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무함마드 알리가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터키를 딱 세우고 지금 이제 튀르키예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 이런 그래서 쇠퇴하는 과정 중에 판지마트 개혁을 하려고 했었고 실패. 그래서 전제정치 부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청년 튀르크당이 또 개혁을 하려고 그것도 역시 실패하게 되면서 오스만 제국 해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쇠퇴받고 이 멸망 과정에 대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 즉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볼 건데 내가 이거 넣었다고 그냥 지웠어. 1차 세계대전에서. 이까지 다 넣고 막 하려면 좀 복잡하고 러시아 혁명 또 원래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뺐어. 1차 세계대전만 볼 겁니다. 공부할 게 빡셀 것 같으니까. 오늘 이제 기말 끝나고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끝나고 수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그런 거 하기 싫거든. 놀아요. 근데 알려줘야지. 너가 만약에 수능을 이거 선택한다면
아니 선택하면 무조건 1등급 마이크 해줄 수 있어. 세 개 다 쉽기 때문에. 내가 내는 문제가 어렵게 내는 거지. 내신이니까. 세 개 다 수능으로 하면 진짜 쉬워. 생각보다. 훨씬 더. 갈게요. 자, 다음 이제 아랍 민족주의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주의야. 오스만 제국이 여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지만 오스만 자체는 이슬람을 받아들인 거지 아랍이 아니잖아. 티르크잖아, 티르크.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스만 제국을 탈피해서 오스만 제국이 쇠퇴를 했으니까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민족 운동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라비아 반도, 그래서 이슬람의 출발점이죠.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곳이 아라비아 반도잖아.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런 와하브라는 사람이 주도를 하면서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했던 운동이 바로 자신의 이름 따가지고 했던 와하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은 우리 종교는 너무나도 세속적이에요. 너무나도 타락했다라고 해서 다시 옛날에 순수한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쿠란을 열심히 보자. 마치 그리스도교의 종교개혁 같은 느낌으로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탄의 종교적인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랍 민족을 각성을 시켰는데 오스만 제국의 관리자는 뭐로 발전하냐? 바로 민족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왕국 자체를 건설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와하브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지역 내에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민족운동을 하면서 이 와하브 운동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와하브 왕국같이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나 모범이죠. 그리고 요 이쪽 지역은 이제 오스만 제국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세트네스는 아직 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이 와하브 왕국에서 썼던 깃발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찾아봤어요. 찾아봤어. 이거 어디 거야? 그치, 사우디아라비아. 이 와하브 운동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연결이 된다. 자, 다음에 이 와하브 운동은 결국에는 멸망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이 새끼들 뭐지? 하면서 멸망시켜. 멸망시키는데 그 민족주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아. 사람들 내에서 사라지지 않고 이 와하브 왕국 자체를 구했던 사우드 가문이 그 사람들, 민족주의를 했던 사람들을 다시 다 수습을 해가지고 나라를 만든 게 아까 그 얘기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2년 만들긴 하는데 와하브 왕국을 얘기를 하면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대를 조금 뛰어넘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지역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고 국기는 그대로 썼어. 와하브 왕국의 국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국기가 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지? 뭐 알라를 위해서인가? 알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칠 수 있다가 뭐 그런 의미 담긴 국기래. 이 국기 하나 그리려면 조지겠지. 곰탕일 것 같아 진짜. 우리나라는 쉽잖아. 태극기. 쉬운데. 태극기 그린데 중학교에 있었을 때 이거 지우고 이거 딱 그거 내걸고 얘들아 태극기 그려봐라 했는데 개판이야 개판. 이거를 그려. 태극무늬를 그려. 건건감리는 어떻게 그릴지 몰라. 뭐가 3, 4, 5, 6인지 몰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를 쉽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만든 건 아니고 나도 글에서 읽어가지고 했는데 이거 내릴 수가 없잖아. 내려도 되지 않을까요? 내려줘? 아니 저기 뭐 밖에 있어. 오. 밖에 있어. 빼세요. 선생님. 시작할래? 그래서 이게 3, 4, 5, 6이잖아. 그래서 이 당시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 EXID 위아래 있잖아. 그거 가지고 위아래 위아래 3, 4, 5, 6 절대 안 나와. 이렇게 저거 못 그리는 애들이 있구나. 못 그릴 애들 많아. 생각보다. 우리 학교도 지금 이거 지우고 그려라 하면 못 그릴 거야 애들. 건강감에 대해서 몰라 애들. 노래도 있던데 이거 노래. 그게 아니 3, 4, 5, 6 말고 노래도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1분이 제일 쉽지. 동그라미 몸에 붓이 안 올라왔는데. 1분이 제일 쉽고. 나 폴란드가 더 쉽겠다. 흰색 빨간색 딱 끝이 된다는 거죠. 하여튼 좀 굵기 어려운 것 같고. 자, 하여튼 이런 아랍 문화가 이제 부흥이 됩니다. 이렇게 와하브 왕국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남국도 건설되고 이렇게 아랍 민족주의 기반되면서 이슬람 고유 문화가 발전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현대 아랍을 확실히 확립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아랍 민족주의에서 탄생하는 혁명이 바로 이란의
이퍼정이 나 지금 일하는 게 맞냐? 걔 놀라야 될 것 같은데. 빼세요. 어? 빼세요. 이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가. 어? 아니요, 하세요. 빨리 해주세요. 아 빨리 하자. 알려 대충 넘길게. 이거 조심스러웠네. 이란을 통일했던 카자르 왕조가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아. 정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등장했던 국가가 이 시기에 하여튼 뭐 누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개판 치겠다 하면 무조건 이 국가 하나 들어가. 바로 깡패 국가 영국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곁다리로 러시아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토와 이권을 이제 이란 지역에서 페르시아 지역, 아랍 지역 아니야. 이건 달라. 우리가 그냥 이런 중에 이란, 이슬람이니까 같은 거겠지 않는데 다릅니다. 민족 자체가 달라.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가지고 너 아랍인지 하면 총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약간 우리 하나한테 와가지고 제피니스 이카는 똑같아. 나간다. 조금 닮았는데. 선생님. 알았어. 선생님. 자 그러면서 이 영국과 러시아가 들어오게 돼서 많은 이권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 가져갔던 이권이 담배입니다. 담배. 그래서 담배에 대한 독점권을 영국한테 넘겨. 왕조 자체가 넘긴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상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사지 않습니다. 담배를 사면 누구한테 이득이야? 영국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사지 않고 불매운동을 하면서 이런 담배 수호운동을 하니까 이권을 다시 돌려받긴 해. 영국이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너네 알아서 하자라. 갖고 안 돼. 근데 너네가 담배 이권 수호운동을 펼치면서 우리가 손해봤으니 돈 내놔. 똑똑한 기질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배상을 영국에 지불하면서 어쨌든 이 왕조가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했단 말이야. 여기 이제 그 담배 이권 수호운동 당시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씨 뭐야 애니메이션 또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서 의회 수립하고 여기 들어갈 단어는 입헌 군주제입니다. 사진에 지금 이렇게 했어가지고 이게 왜 안 사라지지? 사라짐을 넣었는데 여기 이제 입헌 군주제 넣어도 알겠지? 그래서 의회하고 입헌 군주제를 헌법을 제정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열강이 역시 간섭을 해. 막 의회 설립하고 입헌 군주제 하면서 바보 같은 왕조가 꾸리는 게 먹기 좋잖아. 근데 이렇게 백성이라고 하기 좀 많이 국민들이 의회 수립하고 입헌 군주제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은 먹기가 힘들단 말이죠. 뺏어 먹기가. 그래서 계속 간섭을 하는 거야. 간섭해서 결국엔 실패였고 나중에는 누구? 이 깡패 국가.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요거 이제 나중에인데 나중에 이제 이란이 풀리면서 이제 이런 나라 했던 거는 제1차 세계대전 지금 끝나고 나서 지금이니까 오늘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란이 요 시기 때 입헌을 하려고 했었다 한번.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입헌하면 당시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하고. 자 다음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민족운동은 이집트를 볼 거고 그 다음에 민족운동까지는 아닌데 남아공에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 볼 겁니다. 여기 나오나? 여기 내가 안 넣었나? 뺐나 보구나. 그러면 안 봐도 되겠다. 아파르테이트라고 했거든. 있는데 내가 뺐나 보다. 아무튼 너 좋은 거지 뭐. 자 어쨌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가지고 이집트에는 이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이 사람 자체는 오스만 제국에서 오는 사람이야. 오스만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집트의 총독으로 왔다가 이집트의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독립하려고 뭔가 좀 노력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조세제도 개혁하고 토지개혁하면서 이렇게 교육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 독립전쟁 때 오스만을 지원을 해요. 그리스도 오스만한테 지배를 당했었잖아. 그런 와중에 이제 독립전쟁을 펼쳤을 때 오스만 제국 출신이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을 도울 수밖에 없겠죠. 도와주면서 획득한 게 뭐냐? 내가 너가 지금 도와줄게. 도와주면서 그리스랑 같이 전쟁할 때 뭘 해달라? 이집트 자치권 정도. 뭐라고 돼버려요. 이 사람이 바로 요 우마드 알리. 이 사람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약간 좀 민족의식 같은 것들 싹트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가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먹고 살 길이 이집트에는 솔직히 없어. 지금에서 뭐 관광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죠. 관광사업도 지금 이집트의 주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주된 사업이 뭘까? 나일강에서 농사 지을까? 그것도 안 돼. 그럼 도대체 뭘까? 라고 해가지고 이집트가 돈 벌 수 있는 수단을 고민을 한 끝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갈 때 아프리카를 돌아야 되잖아. 그 아프리카를 도는 대신에 우리 지금 이집트에서 운하 하나 뚫어주면은
그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를 받으면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수에즈 운하가 된다. 수에즈 운하 한번 통과할 때 통행료 얼마하게? 아니에요, 지금. 한번 배가 통과할 때 통행료. 100만 원. 월 기본 얼마인데요? 아? 월 기본이 얼마인데요? 기본? 네. 기본으로 따. 그것도 모르겠네. 기본으로 하는 건 무슨 말이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게 그 말 아니야? 답을 알려달라는 말 아니야? 그러면은 맞춰볼게요. 업다운 해주셔야 돼요. 어. 200. 택도 없어. 진짜요? 어. 1억. 어. 2억. 어. 3억. 아이씨. 4억. 어. 5억. 5억. 배 한 번 지나갈 때 5억이야. 5억. 지금. 5억. 근데 그 스웨즈 운하에 1년에 지나가는 배가 몇만 대인데. 오, 좀 많이 벌겠다. 진짜 겁내 돈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 막힌 적 있잖아. 기억이, 너는 모르겠구나. 아닌데? 얼마 전에 있었는데? 왜? 그럼 막힌 적 있었어. 네. 그 엄청나게 큰 배가 스웨즈 운하 가다가 뭔가 좀 자초돼가지고 배가 아예 통행이 못했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막았는데 수천억이 손해. 그래서 그 배가 근데 보험이 들어갔던 거야. 보험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집트한테 그거를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험회사가 파산. 이런 사건이 있었어. 한 3년 전인가 2년 전 그런 사건이 있었어. 어쨌든 이 스웨즈 운하 건설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집트 내에는 워낙 이집트가 뭐 독립국으로서 오래 지속된 적이 없으니까 오스만 제국한테 지배를 당한 이후부터 돈이 없는 거야. 그 돈을 누구한테? 영국과 프랑스한테 지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줄게 하면서 처음에는 좋다고 받았지만 전략이 있었던 거죠. 프랑스와 영국이다. 우리가 줄게 하면서 스웨즈 운하에 뭘 가져온다? 공사권도 가지고 오지만 운영권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금을 지원을 받으면서 우회전 하나 했었는데 재정이 더 악화되니까 어떻게 하냐? 영국한테 스웨즈 운하에 갈릴 걸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영국은 요거 하나만 믿고 지금 이집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게 지금 누구한테 갔다? 영국 손에 갔으니까 뭘 할 수 있어? 내전 가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일본 할 때 이제 러일 전쟁할 때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러일 전쟁 때 발트 함대가 지나가려고 해요. 여기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영국이 여기를 식민지여가지고 못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고 가는데 7개월이 걸려. 한번 싸움을 하러 가는데 그걸 이제 러일 전쟁할 때 보게 될 겁니다. 러일 전쟁 보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렇게 이스라엘 내전 완성이 시작되면서 스웨즈 운하가 영국 손으로 넘어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지나갔는데 5억. 근데 이게 싸게 치인데.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비용과 기름값 합치면 5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싸게 치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훨씬 더 절약이 되니까. 못해도 한두 달은 절약이 되니까. 여기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집트가 돈을 벌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고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야. 이거야. 이게 스웨즈야. 스웨즈인데 겁나게 큰 배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자초가 되면서 배들이 못 지나가요. 여기 작은 배들이 못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막아놨는데 제대로 그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한 일주일 넘게 있다 보니까 수천억. 그래서 그 보험회사가 파산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어. 3년 전이거든. 자, 그럼 거의 이집트에서는 어떤 운동이 정해졌냐? 우리가 스웨즈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었는데 영국한테 문화권이 넘어가면서 영국이 알아서 다 하고 내전 건설하잖아. 그러니까 이 영국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집트 놈들이. 그래서 일어났던 게 반영, 영국에 반대하는 민족 운동이 되는 겁니다. 반영 운동이. 그래서 아라비 파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해야 된다. 지금 영국 놈들이 자꾸 와가지고 내전 간섭하고 스웨즈나 갈릴권을 통해가지고 영국 놈들을 좋아하는 그런 생각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집트라는 말이지. 그 옛날에 찬란했던 문화를 가졌던 애들이잖아. 이집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를 위한 이집트 건설을 내세우면서 반영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전개를 했는데 우습죠. 영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 되게 개깡패 국가. 그러니까 바로 요 이집트 이런 반영민주운동을 진압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집트를 어떻게 하냐? 보호국가로. 식민지도 넘어서 이제 아예 보호국가를 해버린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아라비 파샤입니다. 아라비 파샤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집트 내에서도 민족운동이 있었다 정도 알고는 된다라는 거죠. 이집트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시르 이런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제 2차 세계대전에 끝나고
독립이 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뺐습니다. 시대 순위 좀 안 맞아. 원래 뒤에 붙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반영민족운동 했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또 다른 나라들의 민족운동들을 보면은 이제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이하게 아프리카에서 유이하게 식민지가 안 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탈리아를 물리치면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국가가 바로 에티오피아고,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군침 안 흘렸을까? 군침 흘렸어. 흘렸는데 요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행정 정책이 부딪힌 사건이 무슨 사건이지? 그치, 파쇼 사건이죠. 그 파쇼다가 에티오피아 근처야. 그래서 역시 태국처럼 힘의 균형에 은행하시고 에티오피아가 또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물론 본인들도 힘이 강했어. 이 근대화개혁을 통해서 이탈리아 군대를 몰아칠 만큼 힘이 강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쇼다 근처에 있어가지고 독립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수단에서는 마흐디라는 운동, 마흐디가 이제 구세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세주 운동을 전개를 했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역시 또 영국한테 진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줄루 왕국 있고, 영국이 또 재침략했었고, 근데 영국, 이 시기 영국 되게 깡패. 그 다음에 탄자니아, 나미비아는 독일, 그 다음에 알제리, 프랑스 등등이 있었다 정도. 자, 그러면서 나중에 범아프리카 및 PAC가 형성이 되면서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목표했던 국가. 그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민족운동들이 펼쳐집니다. 펼쳐지는데 뭐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지금 언급해놓은 것 있잖아. 이런 나라들이 그냥 있었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스근하게 한번 읽어보고 치우면 됩니다. 시험에도 안 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 없어. 자세히 하게.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영국이 개깡패였구나 라는 걸 알려주려고 가지고 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경선 잘 보면은 직선의 형태. 베를린 회담 이후에 이제 지도 쫙 펼쳐놓고 자로 재현해서 국경선을 잘랐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지금도 내전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인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인도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인도의 민족운동. 무굴 제국이 쇠퇴를 하죠. 무굴 제국이 막 쇠퇴를 해. 해가면서 제국이 분열되고 쇠퇴를 하면서 이 무굴 제국이 생각보다 맛집이야. 맛집이라서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경쟁을 하네. 수업 시간 했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인도를 두고 싸웠던 전투. 그 전투가 뭐가 된다? 플라시. 이 전투가 이제 플라시 전투. 하나씩 그 C반에는 플라스를 해가지고 재빠르게 고치긴 했는데, 플라시죠,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는 영국이 거뒀기 때문에 인도 무역을 독점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플라시 전투 당시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를 두고 인도 땅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고 있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이 인도의 대부분을 장악을 했습니다. 대부분을 장악을 하면서 값싼 영국산 무역을 수출한다 면직물을 인도한테 갖다 파는 거야. 그래서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관세 없이 넣었겠지. 질 좋은데 더 싸. 그러니까 이런 인도의 국내 산업이 몰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도인들한테 몰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인도인들한테 강제를 재배를 해. 면화 자체를 인도에서 생산해서 이제 인도에 팔아도 되잖아. 영국이 지금 장악을 했으니까, 산업이 몰락이 됐으니까. 그래서 면화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인도인들한테 또 뭘 하냐. 이거 재배해가지고 천을한테 갖다 팔려고 재배를 시작했던 게 뭐가 되지? 그치, 아펜이 된다는 거죠. 마약. 마약을 인도에서 재배를 한 다음에 청나라한테 갖다 팔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인도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영국한테 까불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종교 대립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끼리, 특히 힌두교와 이슬람교.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잖아. 인도에. 뭐 시크교도 있고. 그런 애들이 뭉치면 안 되니까, 야, 이슬람교가 너 힌두교 욕하는데? 힌두교한테 가서, 야, 이슬람교가 너 족밥이라는데? 왜 이런 식으로 싸움을 계속 갖다 붙입니다. 절대 합치지 못하게. 그래서 분열 정책, 이걸 통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인도를 장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 전통 문화 같은 거 무시를 했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도 내에서. 뭐야, 왜 안 나와? 안 나온 거야? 오케이.
자, 그런 와중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세포의 항쟁입니다. 세포이란 말 자체가 용병이라는 말입니다. 용병들의 항쟁이라는 말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인도를 장악을 하고 인도를 통치할 때 영국인들이 워낙 땅덩이가 넓잖아. 해가 지지 않으라 했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 뭔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영국군만 가지고 통치하기가 버거웠어. 인도도 워낙 넓고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돈을 주고 인도인 용병을 고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이가 용병이란 말이야. 그래서 현지인 용병, 인도인 용병인 세포이한테 이제 뭐 지급도 하고 총도 주고 탄알도 주고 옷도 주고 막 하면서 돈도 주고 월급도 줘가면서 인도를 통치를 했었는데, 이 세포이들한테 줬던 탄약, 옛날에는 총이, 요즘이야 뭐 총알 그냥 탄약채 끼워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고, 이걸 입으로 뜯은 다음에 총알을 넣고 그 다음에 화약을 당겨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자, 근데 거기에 이 탄약칩에 뭐를 바르냐? 소와 돼지 기운을 바른 탄약 주머니를 시급했던 거야. 근데 인도는 지금 어떤 종교가 있다고 아까 대표적인 종교 두 개만 얘기하면은 힌두교랑 이슬람교잖아.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해, 소고기 안 먹어. 이슬람교는 돼지를 더럽게 여겨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어. 근데 소와 돼지 기름을 바른 탄약 주머니를 인도인 용병애들한테 줬다? 이 말은 뭐야? 개 무시고 이런 무시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는 뭐 물론 먹긴 한데 뭐 개고기 먹잖아, 어르신들. 근데 우리는 안 먹잖아. 근데 우리한테 야 이거 맛있는 고기야 하면서 오늘 같은 탕에 짱둥어탕이라는 건 개고기탕이야 돼 원래. 점심 짱둥어탕이었잖아. 이게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세포이들이 지금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를 너무나도 무시했고 자신의 종교를 완전 개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세포이들한테 소와 돼지의 기를 바른 탄약증을 주면서 인종차별 정책, 그러면서 한이 있다. 여기에 이제 세포이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고용이 되어 있지만 이 정도로 무시하면서 우리 인도를 너무나도 짓밟히는 건 영국이었다. 그래서 이런 영국의 식민 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용병들의 항쟁이 발생하게 된 게 세포이의 항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이들이 공기를 일어났고 이게 점차 다른 인도 국민들이 호응을 하면서 민족운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세포의 항쟁이. 수도 델리를 임시로 점령했었는데 결국에 뭐 결과를 얘기하면 이제 시나움이 되긴 한데 영국이 워낙 잘 싸웠기 때문에 영국군들이 뭐 아쉬워서 얘네들을 고용한 게 아니고 그냥 다른데 군대를 보내려고 고용을 했다가 얘네들이 관련이 있겠네. 그 뭐한데 보냈던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무슨 거예요? 얘네들은 무기를 지급받았잖아 영국들한테. 근데 영국한테 발령을 해서 무기를 지급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당연히 지나칠 수가 없겠죠. 요거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요건 요거. 총알이 여기 있고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뜯어다가 총에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소와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었다라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포의 항쟁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영국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다라는 모습. 영국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있는 세포이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세포이들 항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는가? 라는 것, 특히 조금 진한 부분이 있지. 여기서 많이 세포이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항쟁들이. 자, 그러면서 이 세포의 항쟁 결과, 인도의 민족운동의 이 결과를 볼 건데, 이것도 안 들어갔네. 소리. 자, 인도의 민족운동으로서 세포의 항쟁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거냐? 바로 인도 최초 대규모의 민족운동이라는 거죠. 그럼 근대식 프랑스 혁명에서 파생되었던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국주의에 반대했던 인도 최초의 대규모 민족운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도 배웠을 때 생각해봐. 막후국 배웠지. 그 다음에 무굴 제국 배웠지. 그 안에서 뭔가 내전이 발생하는 지네끼리 싸움이 있었지만은 뭔가 민족운동으로서 다른 국가를 몰아내자 뭐해서 막 국민들이 일어난 거는 없었다고 그때까지. 근데 이게 최초로 국민들도 호응을 하면서 제국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대규모 민족운동이 바로 세포의 항쟁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세포의 항쟁이 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학에서는 세포의 항쟁을 쓰는 게 말이 맞냐라는 겁니다. 왜냐? 세포이란 말 자체가 용병이랬잖아.
그러면은 누구의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영국. 그치, 영국의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 인도 내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세포라 말자가 영국의 시점이고 제국주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쓰는 게 맞냐? 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좀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변경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어쨌든 교과서에 이게 실려 있으니까 가지고 오고 지금 현대에 들어서는 이 내용을 이제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점이기 때문에. 자, 그렇고 이제 세포양이 어쨌든 이렇게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영국이 인도에 대해서 통치 개선법을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해가지고 동인도 회사를 해체하고 같은 해에 무굴 제국 자체를 멸망시킵니다. 1858년에 멸망시키고 영국령 인도 제국을 설립을 하면서 이 당시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면서 뭐냐냐 총독을 인도로 파견해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영연방 느낌으로서 인도를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오스트리아나 뉴질랜드처럼. 그러면서 이제 무굴 제국이 세포 양경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멸망하게 된 모습 볼 수가 있었고 영국이 인도를 더욱더 잘 지배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게 바로 철도죠. 철도. 영국이 인도에 설치했던 철도. 이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철도와 관련해서 또 영국과 관련해서 또 재미난 거 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은 있었던 사례가 간디죠. 간디. 그래서 간디에 대해서 내가 넣었는데 뺐어. 시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이제 인도가 영국한테 완전히 넘어갔잖아. 완전 넘어갔을 때 인도 내에서도 이 영국에 반대하는 운동이 반영 민족 운동이 여러 가지 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요 브라마 사마지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 출신의 람모아 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제 인도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지식인과 학생 종교 지도가 주도를 하면서 이렇게 반영 민족 운동을 브라마 사미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카스의 학습을 확보하면서 반영 동의 운동을 전개했다. 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람모아 로이라는 사람이라고 하고 잠깐만. 끝나가. 여기까지 봤고. 안 나온다. 됐다. 인도 국민. 자, 인도 국민이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그 민족주의 운동 때문에.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처음에 이 인도 국민회의 출발은 어용단체였습니다. 영국파였어요. 영국파. 영국이 만든 거야. 영국이 인도인을 조금씩 회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조직을 했던 게 바로 인도 국민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영국파 하면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영국의 인도 지배는 당연한 것이다. 왜?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얘기를 하다가 그게 조금씩 어떻게 되냐? 영국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영국이 워낙 깡패 국가였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탄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인도 국민회의가 점차적으로 영국한테 반대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등을 딱 돌아서기 시작했던 게 바로 요 벵골 분야입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이게 인도라고 치면은 벵골의 오른쪽 요 부분에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을 이제 인도로서 같이 통일된 인도로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똑 떼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 국민회가 특히 분노를 했던 거지. 우리는 너와의 지배도 인정을 해주고 하나의 인도로서 그냥 영국령 그래 뭐 괜찮다 했었는데 이거를 왜 떼어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가 찢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가 분노하기 전에서 완벽하게 반영으로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카타 대회를 열어가지고 4대 강령을 발표해 영국에 반대하기 위한 4대 강령으로서 영국 상품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영국을 옹호했을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멍청하기 때문에 지배당한다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앞으로 민족 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4대 강령이 이게 아닌 거야. 교육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의 자치를 획득해야 해서 이거를 그 인도 말로 이제 스와라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국 상품을 쓰지 말자. 그럼 뭐 쓰자? 인도 내에서 만든 상품 쓰자라고 말하는 스와데시. 국산품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4대 강령을 발표하면서 인도로, 그 영국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벵골 지역 여기 알려드릴게요. 요 지역도 이제 벵골 안에 뭐가 있냐면은 힌두교, 이슬람교가 있는. 그래서 막 싸우니까 영국 애들이 하면서 이제 분할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인 거죠.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4대 강령을 발표하고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영국이 역시 또 종교 분열을 목적으로 해서 막 지원했죠. 그래서 이슬람교를 막 지원을 하면서 야, 우리가 사실 힌두교 별로 안 좋아했어. 안 좋아하고 이슬람 너무 좋아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벵골 분할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지원해줄게 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인도의 이슬람교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영국이 지원을 받지 않고 너네가 지금 우리한테 다가온 거 순간 위기 모면하려고 하는 거잖아. 다 알아. 우리도 인도 국민이야. 일단은 힌두교가 물론 짜증이 나긴 하지만은 힌두교가 더 짜증나는 건 영국 너거니까 우리는 너와 손을 잡지 않겠다 해서 관여운동에 참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규모 또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은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이 벵골 분할을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자치권을 주장했잖아. 자치권도 줘버려. 인도인은. 물론 주긴 했는데 제대로 주지 않아.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약간 좀 자치권을 주긴 했지만은 한 10% 조작해야 되나 힘을 그 정도밖에 안 주고 계속 영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이란 말이 붙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지고 하긴 간 거니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뒤에도 내용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있는데 제 1차 세계전 안 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잘라냈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인강이 끝. 티 났죠? 그래서 인강 딱 4개 올라와야 할 겁니다. 요거는 내가 오늘 빨리 올릴게. 맨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 자, 또 4개 하면 또 수행이 또 워낙 합니다. 싫어요. 아까 꺼져. 앙탈 부리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암탈이야?